친구들 안녕. 안녕. 와우케이 키즈 시즌2에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나는 키키 언니야. 우린 와우케이 키즈야. 와! 자, 이제 우리 오늘도 신나는 캠핑을 떠나볼까? 좋아. 짜잔! 나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노래 부르려고 이 마이크를 가져왔어. 오, 진짜 재밌겠다. 왜 난 노래를 잘 못하는데 어쩌지? 우리 친구들 잠깐! 캠핑장엔 우리 말고 다른 캠퍼들도 있어서 밤에 노래 부르는 건 좀 그래. 시끄러워서 방해받을 수도 있잖아? 아,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노래는 다음에 부르는 게 좋겠다. 우리 시간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맞아. 나는 우리 옆 텐트 사람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밤 늦게까지 음악을 틀어두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어. 응, 그리고 웃고 떠드는 것도 좋지만 지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러 온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은 조용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끔씩 술에 많이 취해서 돌아다니는 어른들을 보면 무섭기도 해. 어른들은 음주도 적당히 즐겨주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캠핑은 모두가 시간을 내 멀리까지 온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놀다 갔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와우케이 키즈 시즌2 신나는 캠핑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자. 와우! K-키즈 출발! 함께 문제를 풀며 재미있게 지식을 쌓는 와우케이 키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쪽은 정답을 발표해줄 정답 요정 도희야. 정답요정 도입니다. 우선 오늘 퀴즈의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오늘도 몸풀기로 넌센스 퀴즈를 내볼게. 정답을 아는 친구는 정답 하고 외치기. 자, 100가지 과일이 죽기 직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정답은 4글자야. 정답. 백가죽지? 아니야. 근데 앞에 2글자는 맞았어. 정답. 백과사전? 맞았어. 조금 허무하지만 재미있지? 네! 그럼 정답을 맞춘 우리 상민 친구가 주제를 골라볼 건데 어떤 주제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자동차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차를 진짜 좋아해서 빠르게 지나가는 차의 등록도 다 맞출 수 있거든. 우와, 정말 대단하다. 과연 자동차 퀴즈가 나올까? 그럼 주제 번호를 골라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 1번을 고를래. 좋았어. 그럼 1번 뒤에 숨겨져 있는 퀴즈 주제를 보여주세요. 이번 시간 와우케이 퀴즈의 주제는 바로 동물이야. 우리 친구들 동물을 좋아해? 나는 집에 고양이 2마리랑 같이 살고 있는 집사야.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가끔씩 핥혀서 짜증날 때가 있어.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해? 아무래도 고양이가 도도해 보이고 강아지에 비해서 주인을 자신보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인 네이밍이야. 고양이를 모시고 산다는 뜻으로 말이야. 오, 재밌다. 물론 고양이가 실제로 주인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표현이 자유로운 것뿐이라고 해. 나는 2년 된 킹찰스 스페리얼 짱구를 키우고 있어. 엄청 활발한 데 비해 체력은 약한 편이어서 금방 지쳐. 근데 그것도 너무 귀여워. 우와, 정말 부럽다. 나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절대 못 키우게 하셔서 너무 속상해.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평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해서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꼭 필요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짱구랑 같이 놀래? 진짜 그래도 돼? 응, 짱구도 진짜 좋아할 거야. 버려진 유기견들을 돕는 봉사활동이나 임시보호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우와, 진짜 좋은 방법이다. 우리 친구들 모두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자, 그럼 이제 퀴즈 시작할게. 정답을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적어주면 돼. 알겠지? 네.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야.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주면 돼. 첫 번째 문제 우리 재아가 읽어줄까? 지구상에 있는 척추 동물 중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거북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줘.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수명이 긴 척추동물은 무엇일지 아는 친구 있어? 정답은 북극고래 아닐까? 예전에 200년 이상 산다고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 상민이 말처럼 북극고래도 수명이 정말 길지만 더 오래 사는 동물도 있다고 해. 무슨 상어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바로 그린랜드 상어야. 무려 400년 이상을 산다고 해. 정말 대단하지? 와! 두 번째 문제는 이소리가 읽어줄래? 사자, 모기, 정갈은 모두 위험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연간 인간을 가장 많이 해친 동물을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모기, 정갈, 사자, 순서입니다. 모기는 연간 약 100만 명, 전갈은 약 3,000명, 사자는 약 100명의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해. 덩치가 큰 동물들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모기는 그냥 물면 가려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곤충인지 몰랐어. 모기는 여러 동물과 사람들을 옮겨다니면서 말라리아, 댕기 등 수많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을 옮긴대. 여름철에 밖에서 놀 때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좀 덥더라도 긴 팔, 긴 바지를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모기 외에도 산에 가거나 곤충이 많은 곳에 갔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우리 정답 요정님이 읽어줄까? 나는 평균 80kg에서 120kg까지 나가. 나는 중국에서 많이 서식해. 나는 대나무 먹는 걸 좋아해. 나는 누구일까요? 헷갈리는데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 그래, 좋아. 무슨 색이야? 나는 흰색 털이지만 귀나 눈 주변 털은 검정색이야. 아!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나는 판다입니다. 예!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맞췄네. 혹시 판다에 대해서 더 아는 친구 있어? 판다는 다른 곰들에 비해 온순하다고 알고 있어. 특히 아기 판다는 사람도 잘 따르고 귀여워서 동물원에 항상 인기가 좋아. 귀엽고 온순한 편이긴 하지만 곰과 같은 맹수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이빨과 발톱은 곰들만큼이나 위험하고 날카롭대. 맞아. 우리 친구들 동물원에서 판다를 보더라도 너무 가까이 가거나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동물들도 낯선 사람들이 계속 만지려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고 더 예민해져서 공격성을 띨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동물들은 생각해서도 동물원에서 무언가를 던져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우리 유니 친구가 읽어줄까?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도 불리는 사막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더위를 잘 견디고 먼 길도 끈기 있게 걸을 수 있어요. 낙타의 또 다른 특징은 등에는 혹인데요. 이 혹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1번 새끼, 2번 물, 3번 기름.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3번 기름입니다. 와. 대부분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름이라고 해. 섭취한 영양분을 혹에 있는 지방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지방을 분해해서 물과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응, 맞아. 그러니 물과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다.
맞아, 낙타는 하루에 물을 마시지 않아도 길게는 20일까지 버틸 수 있대. 우와, 정말 대단하다. 자, 그럼 와우케이 퀴즈 동물편에서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춘 친구는 누구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아루야, 축하해. 비결이 뭔지 궁금해. 반려견을 키우면서부터 동물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 많이 찾아보게 되고 이 영광을 우리 집 강아지 짱구에게 돌릴게. 와, 아루의 비결은 반려견 짱구였구나. 와우케이 퀴즈를 시청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맞췄나요? 오늘 풀어본 퀴즈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우리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두근두근 앙케이트! 우와! 두근두근 앙케이트 이번 시간 주제는 바로 장래희망 편이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많이 알고 있어?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직업 체험을 봤거든. 그때 생각보다 처음 당한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겠어. 맞아. 세상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 오늘도 역시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지 와우케이 퀴즈에서 조사를 해봤어.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이 갖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TV나 노트북에 사용한 직업을 어른들이 나와서 얘기를 들려줄 때마다 왜 장래희망이 같아서 걱정이야. 아직 얼마든지 꿈꾸고 또 바뀌어도 돼. 천천히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알아봐도 늦지 않아. 시간을 들인 만큼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멋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더라고. 나도 사실 배우가 꿈인데 엄마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셔.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많고 되게 힘든 직업이어서 그런가 봐. 난 TV 보는 게 너무 좋거든. 사람들도 날 보며 그런 게 보여주기는 좋을 것 같아. 또 모두 다 알아보고 날 좋아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다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해. 예전부터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호도가 참 높은 직업이야. 힘든 직업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멋진 직업이야.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직업이 갖고 싶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음악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다 멋지고 좋아서. 그래서 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우와, 선생님이 장래희망인 친구들이 두 번째로 많았어. 나도 항상 착각하되 모르는 걸 설명해 주시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 정말 좋아.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줘. 나는 태권도 사범님이 요즘 무섭게 하는데 진짜 멋있어. 태권도 잘해서 부러워. 맞아. 우리 친구들도 그 감사의 마음을 선생님께 잘 표현하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늘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직업인 선생님이 2위였어.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손흥민 선수처럼 나라의 미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유럽 리그에도 진짜 해보고 싶어. 그래서 요즘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우와, 윤 친구가 말한 운동선수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를 차지했어. 운동선수라는 직업은 10년 넘게 우리 친구들의 꿈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나 배구 김연경 선수를 보면서 메달을 따거나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받기 때문이래. 맞아. 운동선수는 정말 멋있는 직업이야. 예전에 TV에서 선수들이 나왔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단하고 멋있었죠. 맞아.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힘든 훈련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분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이 파이팅 한번 외쳐드릴까? 파이팅! 잘했어. 그럼 또 어떤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요즘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신데 내가 물리의사가 돼서 할머니 무릎 싹 고치고 싶어. 와, 유주의 꿈인 의사가 앙케이트 4위를 차지했어. 의사는 돈을 많이 벌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좀 걱정돼. 나는 아픈 눈물 치료해줄 의사가 너무 멋있어 보여. 나는 예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었어.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금방 나을 수 있었어. 그 뒤론 자전거를 조심히 타게 됐어. 맞아.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나서도 나보다 남을 더 챙겨야 하는 힘든 직업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직업이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5위는 뭔지 다 같이 볼까? 와, 경찰이 5위를 차지했어. 경찰 조치가 있어서 우리 가족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해. 아픈 범인들 잡으려는 무서울 것 같은데 정말 용감하고 마이야. 경찰은 나쁜 사람들은 벌주고 착한 사람들은 지켜주니까 꼭 슈퍼히어로 같아서 멋있어. 맞아. 슈퍼히어로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찰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오늘은 장래희망에 대해서 알아봤어.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앙케이트로 다시 만나자. 안녕. 생각을 모으면 복잡한 고민도 고민형 되는 고민형 상담소를 찾아온 친구들을 환영해. 와! 고민형 상담소의 세 번째 고민 친구는 누굴까? 나와주세요. 와! 환영해. 오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는지 말해줄래? 3개월 전쯤에 외할머니가 방으로 돌아가셨어. 외할머니는 언니랑 나를 키워주셔서 나한텐 거의 엄마 같은 분이셔. 할머니를 다시는 뵐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어. 학교에서도 계속 슬프고 다른 일에도 잘 집중이 안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얼마 안 됐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가끔씩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어쩌나 상상해보거든. 근데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슬픈데 지금 고민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가늠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래. 고민 상담을 잘해서 고민 친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어떻게 위로하는지 잘 모르겠어. 맞아. 아직 우리들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험이 많지 않고 또 대부분 처음이다 보니 받아들이는 법도 위로하는 법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직 많이 힘들 텐데 어려운 얘기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많이 울었겠다. 사실 처음엔 실감이 안 나고 무슨 감정인지도 잘 몰라서 안 울었고 학교에 있을 땐 창피해서 참고 또 집에 있을 땐 내가 울면 엄마도 더 슬프실 테니까 참게 돼. 그래서 자꾸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 그럼 아직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거네. 나도 들은 얘기기는 한데 너무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해야 된대. 그래야 감정이 정화돼서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지 못하고 계속 슬픔을 참으면 오랫동안 마음에 계속 남아있게 된대. 맞아. 나도 예전에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한 며칠 끙끙 앓았었어. 참다 혼자 방에서 펑펑 울고 나니까 훨씬 괜찮아지더라. 고민 친구랑 상황은 다르지만 고민 친구도 한 번쯤은 펑펑 울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같이 외할머니를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추억하며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가족들도 할머니 얘기를 서로를 위해 피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기억하는 거지. 친한 친구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 지금 감정은 슬프다 이렇게 털어놔보는 것도 어떨까? 고민 친구로도 잘 아니까 더 해줄 말도 많을 거야. 그리고 고민 친구도 친한 친구들한테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돼서 마음 편할 것 같아. 친구들 얘기를 종합하면 먼저 마음껏 슬퍼하고 함께 추억하라. 맞지? 그 다음엔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 방법은 어떨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었다면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라 믿고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할머니랑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그리고 사진 밑에 언제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그날의 일을 글로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러면 할머니를 더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다. 난 아직 사후세계에 대해 뚜렷한 의견은 없지만 좋은 분은 좋은 곳으로 가신다는 거 믿어. 아마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곳으로 가셨을 거야. 사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먼저 떠난 가족들이 나를 마중 나와준다고. 나중에 내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것도 우리 친구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큰 동기가 될 거야. 고민 친구들과 얘기해보니 어땠어? 처음에 얘기할 땐 많이 걱정됐는데 그냥 고민을 털어놓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 고마워. 정말 다행이다.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해. 알겠지? 응, 알겠어.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고민이 생기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고민형 상담소로 언제든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오늘도 고민 야! 다음 주에 만나. 고생했습니다. 카메라 컷.